자식이 집을 떠난 후 혼자 밥상 차리는 게 귀찮아지셨나요? TV를 틀어놔도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시나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외로움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가 15년간 수백 명의 시니어분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외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물질이 고갈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자식 떠난 후 6개월이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뇌 건강을 되찾고 다시 활기찬 일상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수백 건의 임상 사례를 분석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을 발견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 독립 후 찾아오는 공허함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넘기시다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진행되세요. 증상을 방치하시다 병원 오셨을 땐 이미 식욕도 없고 체중도 많이 빠진 상태였죠. 하지만 초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작년에 상담하신 72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막내딸이 결혼해서 나간 후 박 여사님은 갑자기 모든 게 무기력해지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고 평소 좋아하시던 텃밭 가꾸기도 귀찮아지셨죠. 식사는 하루 한 끼만 대충 드시고 낮엔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셨어요.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체중이 7kg이나 빠진 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셨죠.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 받으셨고요. 다행히 저와 상담 시작하면서 오메가3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주 3회 드시고 발효식품과 견과류를 추가하셨어요. 4개월 후 박 여사님은 다시 텃밭 나가시고 지금은 손주 사진첩까지 만드실 정도로 활기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크게 4가지를 다룰 거예요. 먼저 왜 자식 떠난 후 우울증이 오는지,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 뇌 건강 회복시켜주는 핵심 식품 5가지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 준비했습니다. 영상 말미에 전체 내용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중간에 나오는 실천 팁도 놓치지 마세요. 시니어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게 아니에요. 뇌 안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특히 자녀 독립 후엔 일상의 목적과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뇌가 받는 자극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경고 신호는 이렇게 나타나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하루 종일 피곤해요. 둘째, 밥맛이 없어서 식사를 거르게 돼요. 셋째, 잠이 안 오거나 새벽에 자꾸 깨요. 넷째, 예전에 좋아하던 활동에 흥미가 없어요. 다섯째, 건망증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여섯째, 몸이 아픈데 검사해도 이상 없어요. 일곱째, 나는 쓸모없어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이 중 3가지 이상이 2주 넘게 지속되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울증의 근본 원인을 파헤쳐 볼게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그냥 마음이 약해서 생긴다고 오해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뇌 화학의 문제예요. 우리 뇌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바로 행복감과 안정감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자녀와 함께 살 땐 요리하고 대화하고 돌보는 활동들이 끊임없이 뇌에 자극을 주면서 세로토닌 분비를 유지시켰어요. 근데 자녀가 떠나면 이런 자극이 급격히 줄어들죠.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돼요. 세로토닌 줄어들면 기분이 가라앉고, 기분이 가라앉으니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세로토닌이 더 줄어들어요. 동시에 식욕 조절 신호도 약해져서 밥을 제대로 안 드시게 되고요. 영양 부족해지면 뇌가 새로운 세로토닌 만들 원료 자체가 모자라게 됩니다. 2019년 연구를 보면요. 자녀 독립 후 6개월 이내에 시니어의 약 40%가 경미한 우울 증상을 경험한대요. 이 중 적절히 대응 안 하면 15%가 중증 우울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68세 최 선생님 사례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해외 발령 나가면서 갑자기 혼자 사시게 됐어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는데 2달째부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셨대요. 아침은 그냥 넘기고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은 먹다 말다 하셨죠. 3개월 지나자 몸무게 5kg 빠지고 동네 산책도 귀찮아지셨어요.
이게 전형적인 시니어 우울증 진행 과정입니다. 뇌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돼요. 우울증 시작되면 전두엽 피질 활동이 감소해요. 전두엽은 계획 세우고 의욕 만드는 부위인데 여기가 약해지니 뭘 해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동시에 편도체는 과활성화돼요. 편도체는 불안과 두려움 담당하는데 여기가 과도하게 작동하면 나는 혼자야, 쓸모없어 같은 부정적 생각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걸 장뇌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식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장 건강이 나빠지면 뇌로 가는 신호도 나빠져요.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세로토닌 전구체가 줄고 결국 뇌의 세로토닌도 더 부족해지는 악순환이죠. 이 모든 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우울증이 생기면 식욕이 떨어지고 영양 불균형이 오고 장 건강이 악화되고 뇌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지고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 고리를 끊으려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해결책 말씀드릴게요. 뇌 건강 회복시키고 우울감 줄여주는 핵심 식품 5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오메가3는 뇌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뇌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2020년 미국 정신의학회 저널 연구 보면요. 오메가3 꾸준히 섭취한 시니어 그룹이 우울 점수가 평균 30% 낮았대요. 특히 EPA와 DHA라는 오메가 3 성분이 세로토닌 수용체 기능을 향상시켜서 같은 양의 세로토닌으로도 더 강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도와줘요. 주 3회 이상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는 게 좋고요.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세요. 튀김으로 드시면 오히려 산화된 기름이 염증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예요. 견과류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만드는 원료거든요. 뇌가 세로토닌 생산하려면 반드시 트립토판이 필요한데 우리 몸은 트립토판을 스스로 못 만들어요.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죠. 호두 5개에서 유갈이나 아몬드 15알 정도를 하루에 드시면 뇌가 세로토닌 만드는데 충분한 원료를 공급할 수 있어요. 여기에 마그네슘도 풍부한데요.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에 도움 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줘요.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고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볶아서 드세요. 소금이나 설탕 들어간 가공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예요. 바나나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고 비타민 B6도 풍부해요.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도와주는 보조 효소 역할을 해요. 즉, 원료뿐만 아니라 공장 돌리는 연료도 함께 제공하는 거죠. 게다가 바나나의 자연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안 올리면서도 뇌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요. 아침 식사나 오후 3시쯤 간식으로 하루에 1개 정도 드시면 좋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반 개 정도로 양 조절하시고 식후 혈당 체크해보세요. 네 번째는 시금치와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예요. 이 채소들엔 엽산이 풍부해요. 엽산은 비타민 B군의 일종인데요.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만드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2018년 영국 영양학 저널 연구 보면 엽산 수치가 낮은 노인들이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대요. 시금치는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좋고요. 케일은 샐러드나 주스로 드실 수 있어요. 하루 한 공기 정도 맵기 반찬으로 드시는 걸 추천해요. 단,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양 조절하세요. 5번째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이에요. 이게 왜 우울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장뇌축 때문이에요. 우리 장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들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해져요. 발효식품 속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장에서 세로토닌 전구체를 만들어요. 놀랍게도 우리 몸의 세로토닌 중 90%는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아셨나요? 김치는 맵기 반찬으로 드시고 된장찌개나 청국장찌개는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드시면 좋아요. 단, 혈압 높으신 분들은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싱겁게 조리하세요.
이 5가지 식품을 매일 골고루 드시면 뇌가 세로토닌 만들 원료도 충분하고 뇌 염증도 줄고 장 건강도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우울감이 개선돼요. 물론 하루아침에 효과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최소 2주에서 4주는 꾸준히 드셔야 뇌 화학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좋은 식품을 안다고 끝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져요. 먼저 타이밍 이야기부터 할게요. 트립토판 풍부한 식품, 그러니까 견과류나 바나나는 저녁 식사나 자기 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그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수면을 도와주거든요. 저녁 7시쯤 호두 몇 알 드시면 밤 10시쯤 자연스럽게 졸음 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반대로 등푸른 생선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오메가3화 단백질은 뇌를 깨우고 집중력 높여주는 효과 있거든요. 아침에 고등어구이 한 토막 드시면 오전 내내 머리가 맑고 기분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발효식품은 매 끼니마다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김치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처럼요. 장내 유산균은 하루 종일 꾸준히 공급받아야 장 환경이 안정되거든요. 녹색 채소는 점심과 저녁에 골고루 드세요. 엽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몇 끼니마다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조리 방법도 중요해요. 오메가3 풍부한 생선은 굽거나 찌는 게 가장 좋아요. 튀기면 고온에서 오메가3가 산화되면서 오히려 염증 유발물질로 바뀔 수 있어요. 찜기나 오븐에 180도 이하에서 조리하세요. 견과류는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볶아서 드세요. 채소는 가능하면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엽산은 열에 약해서 오래 끓이면 많이 손실돼요. 계절별로도 다르게 접근하세요. 겨울엔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쉬워요. 햇빛을 덜 받으니까요. 겨울철엔 연어처럼 비타민 D 풍부한 식품을 더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세요. 녹색 채소의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기 때문에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우울증은 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 간, 심장 등 온몸이 연결돼 있죠. 먼저 장 건강부터 볼게요.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야 세로토닌 전구체가 잘 만들어져요. 장을 보호하려면 발효식품 외에 식이섬유가 중요해요. 고구마, 사과, 양배추 같은 식품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65세 김 여사님은 만성 변비와 우울증을 동시에 앓으셨는데요. 매일 아침 고구마 1개와 사과 반 개 드시면서 변비가 개선됐고 신기하게도 기분도 함께 나아지셨어요. 장이 편안해지니 뇌도 편안해진 거죠. 다음은 간 건강이에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에요. 간이 건강해야 혈액이 깨끗하고 깨끗한 혈액이 뇌로 가야 뇌도 건강해져요. 특히 지방간 있으면 염증 물질이 혈액 타고 뇌로 가서 뇌 염증 일으킬 수 있어요. 간 보호하려면 첫째, 가공식품과 튀김 줄이세요. 둘째,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같은 해독식품 드세요. 셋째, 알코올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술은 일시적으로 기분 나아지게 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론 뇌의 세로토닌 수용체를 손상시켜요. 심장과 혈관도 중요해요. 뇌는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으로 산소와 영양을 받아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뇌세포가 영양 부족 상태가 돼요. 혈관 건강을 위해선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 3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 양파, 마늘처럼 혈액 순환 돕는 식품을 추가하세요. 마지막으로 보충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D, 나, 오메가 3 보충제 많이 드시는데요. 과유불급이에요. 비타민 D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신장에 결석 생길 수 있고요. 오메가 3도 너무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 커져요. 보충제는 혈액 검사 후 의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정말 부족한 영양소만 적정량으로 드세요. 식품만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 드셔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효과가 반감돼요. 첫째, 아침에 햇빛 쬐세요. 기상 후 30분 이내에 창문 열고 햇빛을 10분 이상 쬐는 게 좋아요. 햇빛은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밤에 필요한 멜라토닌 생성도 준비시켜요. 제가 상담했던 70세 이 선생님은 매일 아침 7시에 베란다에서 햇빛 쬐며 스트레칭 하셨는데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둘째, 규칙적으로 걸으세요.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걷기 운동하시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돼요.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이에요.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오전 10시에 동네 한 바퀴 돌기. 이렇게 루틴 만들면 몸이 기억하고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요. 셋째, 잠자리 루틴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뇌는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잠들기 1시간 전엔 TV나 스마트폰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조명 어둡게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 해보세요. 호흡은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에 걸쳐 내쉬는 4치, 8호흡법 추천해요. 넷째, 사람 만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에 최소 2번에서 3번은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친구와 차 한잔하거나 동네 노인정에 가거나 교회나 절 같은 종교 모임 참석하는 것도 좋아요. 사회적 연결은 뇌의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요.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불안과 우울을 줄여주는 효과 있어요. 다섯째, 작은 목표 세우세요. 하루하루 작은 목표 세우고 달성하는 경험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오늘은 화분에 물 주기, 오늘은 친구에게 전화하기, 오늘은 저녁 식사 제대로 차려 먹기 같은 거요. 목표 달성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성취감을 느끼게 돼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말씀드릴게요. 첫째, 혼자 집에만 있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집에만 계시는 걸 봤어요. 처음엔 하루쯤 쉬자였는데 그게 일주일, 한 달로 늘어나면서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67세 박 선생님은 아들이 해외 이민 간 후 6개월간 거의 외출 안 하셨대요. 장도 안 보러 가고 배달 음식만 시켜 드시고 하루 종일 TV만 보셨죠. 그러다 보니 몸무게는 급격히 늘고 무릎과 허리는 약해지고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한 번은 밖에 나가세요. 둘째, 술과 담배로 달래지 마세요. 술은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지만 다음 날 오히려 더 우울해져요. 알코올은 뇌의 세로토닌 수용체를 손상시키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려요. 만약 지금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고 계시다면 보건소에 금연, 금주 프로그램 이용하세요. 셋째, 밤낮 뒤집지 마세요. 낮에 자고 밤에 깨어 있으면 생체 리듬이 완전히 깨져요. 우리 몸은 해 뜰 때 깨어나고 해질 때 자도록 설계돼 있거든요. 밤에 잠 안 온다고 낮에 계속 자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낮엔 깨어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 화학의 문제예요. 내가 약해서, 내가 게을러서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지금 뇌가 회복 중이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보충제를 꼭 먹어야 하나요? 가능하면 자연식품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나 B12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면 의사 처방에 따라 보충제 드시는 게 맞아요. 단 아무 검사 없이 좋다더라는 이유로 이것저것 드시는 건 위험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비타민 D를 하루만 단위씩 6개월 드셨다가 신장에 문제 생기셨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약 먹고 있는데 음식으로도 효과 있나요? 물론이죠. 항우울제 드시는 분들도 식단과 생활 습관 함께 개선하면 약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약은 세로토닌 재흡수를 막아서 농도를 높이는데 식품은 세로토닌 만드는 원료를 공급하는 거예요. 둘이 함께 작동하면 시너지가 나죠. 단, 약을 임의로 끊으면 절대 안 돼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나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변화 느끼기 시작해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뇌 화학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70세 정 여사님은
3주째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다고 느끼셨고, 6주째엔 오랜만에 친구한테 먼저 전화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질문이에요. 가족이 도와줄 방법 있나요? 가족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첫째, 어르신 증상을 이해해 주세요. 게으르다고 비난하지 마시고, 지금 뇌가 힘든 상태구나 라고 이해해 주세요. 둘째, 함께 식사하는 시간 만드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족이 함께 밥 먹으면 어르신이 식사 챙겨 드실 동기가 생겨요. 셋째, 함께 산책하세요. 30분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돼요.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운동 전혀 안 해왔는데 갑자기 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오랜 기간 운동 안 하셨다면 갑자기 과격한 운동하시면 안 돼요. 처음엔 집 앞 한 바퀴, 5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10분, 15분으로 천천히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자,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꼭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예요. 첫째, 우울증은 마음 문제가 아니라 뇌 화학의 문제예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고 충분히 회복 가능해요. 둘째, 음식이 곧 약이에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바나나, 녹색 채소, 발효식품이 5가지를 매일 골고루 드시면 뇌가 필요한 영양받고 회복하기 시작해요. 셋째, 증상을 기다리지 마세요. 좀 더 참아보자가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하자예요. 하루하루 미루면 회복도 그만큼 늦어져요. 오늘 배운 내용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혼자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릴게요. 함께 건강한 노후 만들어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이 영상은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예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 2주 이상 우울감이 지속되거나 자해나 자살 충동이 드신다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갑자기 체중이 5kg 이상 빠지거나 밤에 전혀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기력하시다면 즉시 병원 방문하세요. 기존에 드시는 약 있다면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식단 변화도 의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녀가 독립한 후 찾아오는 공허함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뇌의 세로토닌 불균형에서 시작되는 우울증 신호일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 원인인 뇌화학을 바로잡아야 하고 그 열쇠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있어요. 등푸른 생선으로 뇌 염증 줄이고 견과류와 바나나로 세로토닌 원료 공급하고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하게 만들고 녹색 채소로 엽산 채우는 거죠. 여기에 매일 햇빛 쬐고 규칙적으로 걷고 사람 만나고 작은 목표 달성하는 습관 더하면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있어요.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작은 습관의 반복으로 반드시 만들어진다. 공자님도 말씀하셨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빌려드리고 싶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 건강, 마음 건강 챙기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70대, 80대도 뇌는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건강하세요.